루이스 엘리케 감독이 공식 기자회견에서 스트라스부르크와의 제19라운드 경기를 앞두고 이강인 선수의 위치에 관해 답변한 부분은 많은 이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기자가 이강인 선수가 대한민국 국가대표로 나서서 뛰어난 활약을 펼쳤습니다. 감독님 생각에 이강인 선수가 가장 잘 어울리는 포지션은 어디라고 보시나요? 라고 묻자 엘리케 감독은 이강인 선수가 PSG로 옮긴 뒤 보여준 모습은 정말 훌륭하다. 그는 선수로서 큰 성장을 이뤘고 국가대표 경기에서 그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했다. 내 생각에는 우리 팀 전술 상중앙 미드필더 위치가 그에게 가장 적합하다고 답했습니다. 이 인터뷰를 본 수많은 축구 전문가들은 엘리케 감독이 인터뷰 도중 이강인 선수에게 부족하다고 느꼈던 부분을 솔직하게 표현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또한 이강인 선수가 국가대표 경기에서 뛰어난 활약을 펼친 것을 본 후 엘리케 감독의 인식에 큰 변화가 생겼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강인 선수는 여러 포지션에서 테스트를 받으면서 우리가 예상치 못한 활약 가능성을 열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이로 인해 팬들 사이에서는 이강인 선수의 미래 포지션에 대한 궁금증과 기대가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어떤 측면에서 전문가들이 엔리케 감독의 최근 인터뷰에 주목하게 되었으며 특히 이강인 선수가 PSG의 주전 경쟁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음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이에 대해 풋볼 매거진에서 자세히 살펴보려 합니다. 최근 몇 주 동안 국내 축구 팬들 사이에서는 이강인 선수가 PSG 소속으로 지난 2달 동안 거의 경기에 나서지 못하면서 주전 자리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PSG로 이적한 후 이강인 선수는 프리시즌 기간 동안 주로 오른쪽 측면 공격수로 출전하며 감독의 눈에 띄는 활약을 펼쳤습니다. 그러나 프리시즌 첫 경기에서 햄스트링 부상을 당한 이후 복귀하긴 했지만 리그 1의 두 번째 라운드 이후 훈련 중 다시 햄스트링 부상을 입어 결국 경기에 출전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PSG는 여름 이적 시장을 통해 우스만 덴벨레 같은 오른쪽 측면 공격수를 영입하고 다른 공격 옵션들도 강화함으로써 공격진의 전체적인 경쟁력을 높였습니다. 이로 인해 일부에서는 이강인 선수가 PSG에서 자리를 잡기가 더욱 힘들어졌다는 분석도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이강인 선수는 최근 몸 상태가 완벽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아시안게임에 참가했지만 기대에 미치는 활약을 펼치지 못했습니다. 이로 인해 그의 소속팀에서의 주전 경쟁이 더욱 치열해진 상황입니다. 다수의 축구 팬들이 이강인 선수의 A매치 평가전에 대해 크게 기대하지 않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국가대표팀 내부 상황을 잘 아는 몇몇 기자들이 전한 바에 따르면 이강인 선수가 자신이 선호하는 중앙 미드필더 위치에서 선발로 나서게 되었다며 흥분된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이 뉴스를 들은 많은 축구 팬들은 그저 이강인 선수가 원하는 포지션에서 뛸 수 있어 기뻐하는 정도로만 생각했으며 이 소식이 무슨 의미를 가지는지 크게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튀니지와의 경기가 시작된 후 15분 만에 상황은 급변했습니다. 이강인 선수가 갑자기 오른쪽 윙어 포지션으로의 변경을 클린즈만 감독에게 요청하여 이재성 선수와 자리를 바꾼 것입니다. 이에 대해 일부에서는 클린즈만 감독의 지도력에 의문을 제기하며 전략이 없어 보인다. 선수들에게 너무 많은 것을 맡긴다며 이럴 바엔 차라리 감독을 교체하라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한편 축구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강인 선수가 클린즈만 감독에게 포지션 변경을 요청한 것은 단독 결정이 아니었을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들은 이강인 선수가 팀 내에서 선배인 손흥민, 황희찬, 이재성 등과 상의 없이 독단적으로 결정했을 리 없다며 이러한 합리적 추측의 근거로 손흥민 선수의 발언을 언급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한 선수가 자신의 역할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다면 여러 포지션에서 뛰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 말을 다시 해석해보면 이강인 선수가 중앙 미드필더로서 제 역할을 다 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그를 오른쪽 윙어로 옮겨 팀의 균형을 맞추려 한 것이며 이는 결코 이강인 선수의 개인적인 선호를 위한 결정이 아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축구 전문가들은 이강인 선수가 튀니지전 전까지는 주로 공격수들에게 공을 전달하고 결정적인 패스를 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러나 골이 없는 공격수는 평가가 저하되기 쉽기 때문에 이강인 선수에게 PSG에서의 주전 경쟁에서 두각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골이 중요한 지표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엘리케 감독이 이강인 선수를 영입할 때 그는 이강인은 젊고 다재다능하며 기술적으로 뛰어난 선수다. 그가 여러 포지션에서 뛸 수 있기 때문에 팀에 큰 이점을 가져다 줄 것이다라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강인 선수에게 특정한 역할이나 포지션을 지정해주지 않았고 이는 경쟁을 통해 살아남으면 포지션을 부여받고 그렇지 않으면 도태될 수 있다는 암묵적인 메시지를 전달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그러나 이강인 선수는 튀니지전에서 두 골을 넣고 베트남전에서도 골을 기록하며 엘리케 감독의 시각에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의 득점력이 구체적으로 언급되기 시작한 것이 그 증거입니다. 기자, 이강인 선수가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에서 놀라운 활약을 펼치고 있습니다. 감독님께서 보시기에 그의 최적의 포지션은 어디라고 생각하시나요? 애니케, 이강인 선수는 PSG로 이적한 후 정말 놀라운 성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잠재력을 완전히 발휘하며 국가대표 경기에서도 그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하고 있죠. 제 생각에는 그가 우리 팀 시스템에서 중앙 미드필더로 가장 잘 어울린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는 원톱 스트라이커나 윙어 포지션에서도 충분히 경기를 펼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그의 득점 능력은 정말 뛰어납니다. 그를 우리 팀에 둘 수 있어서 매우 기쁩니다. 이러한 인터뷰 내용을 들은 축구 전문가들은 이강인 선수를 원톱 스트라이커로 언급한 것 자체가 큰 변화의 신호라며 엘리케 감독이 이강인 선수를 영입했을 당시에는 득점력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던 점을 고려하면 그를 중앙 미드필더나 오른쪽 윙어가 아닌 원톱 스트라이커로 시험해볼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는 시사점을 준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들은 덧붙여 이강인 선수가 원톱 스트라이커로서 뛰어난 활약을 펼칠 가능성이 높지만 10번 포지션에서도 그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며 현재 PSG에서는 확실한 10번 선수가 부족한 상황이고 이 포지션은 득점뿐만 아니라 어시스트와 경기 조율, 공격진을 위한 패스 등 다양한 역할을 소화할 수 있는 다재다능한 선수가 필요한 자리라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의 축구 스타 이강인이 대표팀에서 화려한 활약을 펼치며 팬들의 시선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최근 프랑스 매체 풋 메르카토는 이강인 대표팀에서 화려하게 부활하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이강인 선수의 눈부신 활약을 집중 조명했는데요. 이강인 선수는 PSG 소속임에도 불구하고 한 달 넘게 경기에 나서지 못했지만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에서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10월 A매치 기간 동안 그는 무려 3골 1도움이라는 놀라운 성과를 올리며 팀의 승리를 이끌었죠. 특히 튀니지와의 경기에서는 2골을 몰아치며 맹활약이라는 수식어가 어울릴 정도로 경기를 지배했습니다. 또한 베트남을 상대로는 4-4-2 포메이션의 오른쪽 윙포워드로 출전, 한 골 1도움을 기록하며 경기를 6-0으로 크게 이기는 데 일조했는데요. 풋 메르카토는 이강인 선수의 이러한 활약을 통해 그가 앞으로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더불어 현재 우승에 대한 확신을 주지 못하고 있는 PSG에게도 이강인 선수의 복귀가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높게 평가했죠. 이 보도를 접한 많은 축구 팬들은 이강인 선수가 덴벨레를 제치고 오른쪽 윙포워드와 10번 자리에서 모두 뛰어난 활약을 펼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또한 엘리케 감독이 이강인 선수의 득점 능력에 주목하게 된 것은 주전 경쟁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